에이벌리 마을 큰 길이 느릿하게 비탈져 내려가는 언저리 작은 골짜기에 레이철 린드 부인은 살고 있었다. 둘레에는 오리나무며 숙녀 귀걸이라고 불리는 야생 푸셔가 우거지고 훨씬 안쪽 오래된 커스버튼의 집이 자리한 숲에서 흘러오는 시냇물이 그 사이를 가로지른다. 이 시냇물도 숲 안 상류 쪽에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못이며 구불구불 폭포를 이루어 꽤 세차게 흐르는 듯하지만 린든의 집이 자리한 골짜기에 이를 즈음은 고요하고 예의 바르게 얌전히 졸졸 흐른다. 그도 그럴 것이 린드 부인 집 앞을 지날 때는 시냇물조차 예의범절을 차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린드 부인이 창가에 앉아 무심히 흐르는 시냇물로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미심쩍으면 끝까지 그 까닭을 캐내지 않고 못 베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기 일 제쳐놓고 남의 일에 열중하는 사람은 에이벌리 마을뿐 아니라 다른 고장에도 얼마든지 있지만 린드 부인은 자기 일을 말끔히 다 해놓고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는 능력을 지녔다. 그녀는 집안일을 솜씨 있게 해치우고 바느질 모임의 중심 인물이 되었으며 주일 학교 운영에서부터 교회 후원회며 해외 전도 후원회의 중요한 일까지 맡아보았다. 그러면서도 몇 시간이나 부엌 창가에 앉아 무명실로 침대 덮개를 짜는 여유까지 있었다. 에이벌리 마을 부인들은 감탄하며 나지막이 말을 주고받았다. 16장이나 짰대요? 더욱이 린드 부인은 침대 덮개를 짜면서 내내 이 골짜기로부터 언덕 너머로 구불구불 이어진 황토길 큰 길로 끊임없이 눈길을 보내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었다. 에이벌리 마을은 세인트 로렌스만으로 비죽이 튀어나온 조그만 세모골 반도에 자리 잡고 있다. 양옆이 바다여서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언덕을 지나야만 하므로 린드 부인의 엄한 감시 눈길을 피할 길이 없었다. 6월 첫 무렵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언제나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다. 따뜻하고 밝은 햇볕이 창문으로 비쳐들고 집 아래 뒷탈면에 펼쳐진 가수원에는 수줍은 새색시 볼과도 같은 연분홍 꽃이 가득 피어 수많은 꿀벌들이 윙윙거리며 날고 있었다. 에이벌리 마을 사람들이 레이철 린드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토머스 린드는 키 작은 얌전한 남자로 헛간 너머 비탈진 밭에서 느파종 순무씨를 뿌리고 있었다. 그리고 매슈 커스버트도 그린 게이블즈라고 불리는 집 옆을 흐르는 시냇물에 따라 펼쳐진 넓은 황토밭에서 순무씨를 뿌리고 있을 것이다. 어제 저녁 카모디의 윌리엄 제이 블레언의 가게에서 매슈가 피터 모리슨에게 내일 오후 순무씨를 뿌릴 작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을 린드 부인이 들었으니 틀림없다. 물론 물어본 것은 피터 쪽이었다. 매슈 커스버트는 이제까지 한 번도 자기 편에서 먼저 말을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바쁜 날 오후 3시 30분에 매슈 커스버트가 느긋하게 말에 채찍질하며 그녀 집 앞을 지나 언덕 쪽으로 마차를 달리는 게 아닌가? 흰 카라가 달린 한 벌밖에 없는 나들이 옷을 입은 것으로 보아
에이벌리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게 틀림없다. 더욱이 밤색 말이 끄는 마차를 몰고 있으니 꽤 멀리 나가는 것이리라. 매슈 커스버트는 대체 어디 가는 것일까? 그리고 무슨 볼일이 있는 것일까? 그가 만일 에이벌리 마을의 다른 남자였다면 린드 부인은 이리저리 궁리한 끝에 꼭 맞는 해답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매슈는 좀처럼 외출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므로 틀림없이 무슨 급한 용건이 생겨 저렇게 가는 것이리라. 매슈는 보기 드물게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이어서 낯선 사람들 모임이나 누군가와 말해야 하는 곳에 나가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므로 매슈가 흰 카라를 단 나들이 옷을 입고 멋진 사륜 마차를 달리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린드 부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기분 좋은 오후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마침내 린드 부인은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차를 마신 다음 그린 게이블즈에 가서 머릴러에게 매슈가 어디에 무슨 일로 갔는지 물어봐야겠어. 지금 이 시기에 읍내로 나가는 것은 아닐 테고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결코 아닐 거야. 만일 스무씨가 모자란다면 저렇게 차려입고 마차까지 타고 갈 리 없지. 그리고 의사를 부르러 가는 것 치고는 마차 속도가 너무 느려. 어제 저녁 가게에서 만난 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 매슈 커스버트가 오늘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기 전에는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아. 차를 마시고 린드 부인은 집을 나섰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다. 커스버트 남매가 사는 사방이 탁 트인 넓고 큰 집은 과수원에 둘러싸여 있었다. 린든의 골짜기에서 큰 길을 따라가면 4분의 1마일도 채 안 된다. 그러나 집이 길에서 깊숙이 들어앉아 있어 긴 오솔길을 걸어가야 하므로 실제 거리보다 먼 느낌이 들었다. 매슈 커스버트의 아버지도 그 피를 이어받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을 잘 타고 말이 없었다. 숲속 깊숙이 숨어 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되도록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터를 잡고 이 개간한 토지 맨 끄트머리에 그린 게이블즈를 지었다. 그러므로 에이벌리 마을의 다른 집들이 사이좋게 모여있는 큰 길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린드 부인은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곳에서는 도저히 산다고 할 수 없어. 그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뿐이지. 길에서 집으로 이어진 오솔길 양쪽으로 들장미가 피어있고 풀이 우거진 가운데 마차 바퀴 자국이 깊이 패여 있었다. 그 바퀴 자국을 따라 걸음을 옮기며 린드 부인은 중얼거렸다. 매슈도 머릴러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런 구석진 곳에 둘이서만 살고 있으니 나무들이 말동무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하기야 나무라도 말상대가 된다면 모를까. 그 두 사람은 나무로 충분할까? 그건 하느님만이 아시겠지. 나라면 사람 쪽이 더 좋아.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익숙해져 버린 것인지. 아일랜드 속담에도 있듯 사람은 무엇에나 길들여지는 법이어서 목매달리는 것도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거기서 오솔길이 끝나 린드 부인은 그린 게이블즈 뒤뜰로 들어섰다. 푸른 뜰은 구석구석 깨끗이 손질되어 있었다. 한쪽에
오래된 버드나무가 몇 그루 당당하게 늘어서고 반대쪽에는 롬바르디 포플러가 가지런히 서 있다. 나뭇가지 하나, 돌멩이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 만일 있었다면 마땅히 린드 부인 눈에 띄었을 것이다. 린드 부인은 머릴러 커스버트가 집안 청소만큼이나 뜰 청소를 열심히 했으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음식을 땅에 떨어뜨려도 그대로 주워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했다. 부엌 문을 세게 두드리니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린 게이블즈 부엌은 기분 좋은 곳이었다. 흠이라면 지나치게 깨끗이 정돈되어 여느 때는 사용되지 않는 응접실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동쪽과 서쪽에 창문이 있었다. 뒤뜰 쪽으로 난 서쪽 창문에서 흘러드는 부드러운 6월 햇빛이 온 방안을 비춰주고 있었다. 그러나 동쪽 창문은 새파란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그 잎새들 사이로 왼쪽 과수원의 만발한 하얀 벚꽃과 시냇가 움푹 파인 땅에 날씬한 가지를 뻗고 서 있는 자작나무가 보일 따름이었다. 머릴러 커스버트는 언제나 동쪽 창가에 앉아 있었다. 모든 일을 진지하게 해나가는 그녀는 빛이 비치다 그늘이 지곤 하는 믿을 수 없는 햇빛에 대해 얼마쯤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녀는 거기에 앉아 뜨개질하고 있었다. 등 뒤 식탁에는 이미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문을 채 닫기도 전에 린드 부인은 그 식탁 위를 흘끗 보고 대강 알아차렸다. 접시가 3개 놓인 것으로 보아 매슈가 누군가 손님을 데려오게 되어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여느 때 쓰는 식기이다. 설탕 절임도 야생 사과잼 뿐이고 케이크도 한 가지밖에 놓이지 않은 것을 보면 대단한 손님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어째서 매슈가 흰 카라까지 달고 밤색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갔을까? 린드 부인은 언제나 조용하고 아무 일 없던 그린 게이블즈에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더욱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머릴러는 쾌활하게 말했다. 어서 와요, 레이첼. 참으로 기분 좋은 저녁 나절이군요. 앉아요. 대개는 별일 없죠? 머릴러 커스버트와 레이첼 린드는 서로 비슷한 데가 없었지만 아니 어쩌면 그 때문에 오히려 우정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종류의 감정이 서로의 마음속에 오가고 있었다. 머릴러는 키 크고 여인 여자로 어느 모로 보나 푸근한 데라고는 없었다. 흰 머리칼이 보이기 시작한 검은 머리는 언제나 뒤로 묶어 둥글게 틀어올려 흩어지지 않도록 철사 머리핀을 2개 꽂고 있었다. 소견 좁고 융통성 없어 보이는 인상을 주었으며 실제로도 그러했다. 그러나 입가에는 희미하게 유머 감각이 어려 보이는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린드 부인이 말했다. 덕분에 잘 지내요. 그보다도 이 댁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염려했어요. 아까 매슈가 어디 가길래 혹시 의사를 부르러 가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럴 테지 하고 생각하며 머릴러는 웃음을 참았다. 린드 부인이 찾아올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매슈가 뜻하지 않은 때 외출하는 것을 보면 이 호기심 많은 이웃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보다시피 나는 멀쩡해요. 어제는 머리가 몹시 아팠었지만요. 매슈는 브라이트 리버에 갔어요. 노바스코샤의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하나 데려오기로 했는데 그 애가 오늘 저녁 기차로 오거든요.
매슈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는 캥거루를 맞으러 브라이트 리버에 갔다고 해도 린드 부인은 이토록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놀란 나머지 5초쯤 말문이 막혀버렸다. 머릴러가 자신을 놀리려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믿을 수 없었다. 가까스로 말문이 열리자 부인은 물었다. 정말인가요, 머릴러? 그럼요. 머릴러는 마치 노바스코샤의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는 곳은 에이벌리 마을의 어엿한 농가에서 의뢰 치르는 봄 행사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 듯 태연한 말투였다. 린드 부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남자아이라고? 하필이면 머릴러와 매슈가 남자아이를 데려오다니. 더욱이 고아원에서. 그렇다. 틀림없이 세상이 뒤집히려 하고 있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만큼 놀라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린드 부인은 비난하듯 물었다.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녀에게 한마디 의논 없이 이루어진 일이니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머릴러는 대답했다. 우리는 줄곧 생각해왔던 일이에요. 실제로 이번 겨울을 생각했답니다. 크리스마스 전이었던가 엘릭젠더 스펜서 부인이 오셔서 봄이 되면 호프타운의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데려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인의 사촌이 호프타운에 살고 있어 방문한 일이 있어서 그곳 고아원에 대해서도 잘 알거든요. 그 뒤로 매슈 오라버니와 여러 번 이 일에 대해 의논하여 결국 남자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어요. 매슈 오라버니도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레이첼도 알다시피 벌써 60이에요. 예전처럼 건강하진 못하고 심장 상태도 몹시 나쁘답니다. 게다가 일꾼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머리 나쁜 팔푼이 프랑스 소년들밖에 없잖아요. 그 애들이나마 애써 가르쳐서 겨우 재구시를 할 때쯤이면 제멋대로 새우통 조림 공장이며 미국으로 가버리죠. 처음에 매슈 오라버니는 고국인 영국의 고아원에서 데려오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어요. 나는 싫다고 했죠. 그야 고국의 아이도 괜찮겠지만 나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런던 거리를 쏘다니던 프랑아 같은 아이는 싫어요 하고 말해요. 결국은 남의 아이니 누구를 데려오든 무언가 문제가 있겠지만 캐나다 태생이면 속속들이 알 수 있고 밤에도 마음 놓고 잘 수 있거든요 라고 했죠. 그래서 스펜서 부인이 여자아이를 데리러 갈 때 우리에게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 부인이 가신다는 말을 그 친척되는 카모디의 리처드 스펜서 집안 사람에게 듣고 11살이나 12살쯤 되는 영리한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십사 하고 했답니다. 그만한 나이면 곧 농사일도 도울 수 있고 예의범절을 가르치기에도 그리 늦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어엿한 가정교육을 시키며 학교에도 보낼 작정이에요. 오늘 엘릭젠더 스펜서 부인에게 전보가 왔어요. 우편 집배원이 역에서 배달해 주었죠. 오늘 저녁 5시 30분 기차로 온다고요. 그래서 매슈 오라버니가 브라이트 리버역으로 마중 나간 거예요. 스펜서 부인은 도중에 그 남자애를 내려주고 그대로 화이트 샌즈역까지 가신답니다. 린드 부인은 언제나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다. 지금도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자 곧 거침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봐요, 머릴러. 솔직히 말해 두 사람은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위험한 일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정말이지. 어떤 아이가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아이를 집안에 들여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아이 성격이 어떠며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예요. 지난주 서쪽 섬에 사는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애가 밤에 집에다 불을 질러 일부러 질렀대요, 머리를 넣어. 하마터면 두 사람 모두 침대에서 타 죽을 뻔했다고 신문에 났더군요. 어떤 남자아이는 양자로 삼았더니 날달걀을 먹는 버릇이 있어 아무리 고쳐주려 해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번 일에 대해 내게 한마디라도 응원해 주었다면 틀림없이 말렸을 거예요. 오히려 더 걱정스럽게 만드는 요백이 하는 위롯말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머릴러는 화내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부지런히 뜨개질을 계속하며 말했다. 레이첼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은 알아요. 나도 좀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에 매슈가 어찌나 열심인지. 하지만 나 역시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아 따르기로 했답니다. 오라버니가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는 일은 좀처럼 없으니까요. 그런 때는 내가 양보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위험한 점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엇이든 위협이 따르죠. 생각해보면 자기 자식이라도 그리 마음 놓을 수 없고 반드시 착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게다가 노바스코샤는 이 섬에서 가까우니 영국이나 미국에서 데려오는 것과는 달라요. 그 아이는 우리와 그리 동떨어진 사람이 아닐 거예요.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점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기분을 뚜렷이 나타내는 투로 린드 부인은 말에 이었다. 그 아이가 그린게이블즈에 불을 지르거나 우물에 독성이 강한 스트리키니를 뿌린다고 해도 내가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원망은 말아요. 뉴브런즈 윅에서의 일인데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가 우물에 이 약을 넣어 집안 사람들이 몹시 고통받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긴 이 경우는 여자아이였지만요. 우리는 여자아이를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머릴러는 우물에 독약을 넣는 일은 주로 여자아이들의 전문이며 남자아이는 결코 그런 짓을 할 리 없다는 말투였다. 여자아이를 데려다 기를 생각은 꿈에도 없어요. 나는 스펜서 부인의 마음을 모르겠더군요. 하긴 그 부인은 한번 마음 먹으면 고아원 아이들을 모두 데려다 기르겠다고 할지도 모를 사람이죠. 린드 부인은 매슈가 산 밖에서 오는 아이를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 2시간이나 남았음을 깨닫고 로버트 벨네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틀림없이 큰 사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린드 부인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녀가 돌아가자 머릴러는 좀 마음이 놓였다. 린드 부인의 비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불안과 걱정이 다시 고개를 쳐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오솔길로 접어들자 린드 부인은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일은 앞으로도 결코 없을 거야. 아무래도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아. 하지만 그 애도 가엾어. 정말로. 모릴로와 매슈는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아이란 그 애의 할아버지만큼이나 영리하고 착실하리라 여기는 모양이야. 물론 그 애에게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하는 말이지만 그 점도 의심스럽다니까. 도대체 그린게이블즈에 아이가 살게 되다니 아무래도 묘한 기분이 드는군. 그 집에서는 아이 그림자도 본 적 없었으니까. 그 집을 지었을 때는 매슈도 머릴러도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고 지금의 그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들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나라면 아무리 부탁받아도
그 고아처럼 되고 싶지 않아. 아무튼 그 집에 오게 될 아이는 참으로 가엾어. 린드 부인은 자기 생각에 열중해 저도 모르게 들장미 덤브를 향해 중얼거리고 있었다. 만일 그때 브라이트 리버 역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그 아이를 보았다면 그 동정은 한층 더 깊어졌을 것이다.